비전 이름 팀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자존감 회복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청소년 자존감 회복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네, 오늘 발표 개요입니다. 현대 청소년들의 고민과 자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스스로가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는지 찾고 청소년기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대안이나 사회적 방안보다는 청소년 스스로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찾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청소년들의 우울감과 자살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1위는 교통사고 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이후에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최고 42.7%, 최저 21.2%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의 가장 큰 이유로는 성적과 진학 문제, 두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로는 가정 불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불우한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낸 인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일제시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유태영 박사님은 잦은 영양실조를 겪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최초의 덴마크와 이스라엘 유학생이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이상목 교수님은 자동차 사고로 목 아래로 전신마비 환자가 되셨으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컴퓨터의 도움으로 현재에도 활발한 연구와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에이미 멀린스는 종아리뼈가 없는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났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장애인 육상 선수와 모델 겸 영화 배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불행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상황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높은 성취감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강한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전 이름 팀이 실제적 자존감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항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존감과 관련하여 독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집중, 자존감 수업과 회복 탄력성을 읽고 자존감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와 구체적 지침에 대해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다음, 자존감과 마인드의 변화의 중요성에 관한 책들인데요. 죽음의 수용소는 아우슈비츠에서의 경험을 통해 빅터 프랭클 박사님께서 수감자들 중 살고자 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단순한 결과가 마인드의 중요성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뇌 스위치켜라는 뇌과학 의사의 임상실험 결과로 생각의 변화가 신체적 변화, 병의 호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 생각의 변화가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 역경을 극복한 실제 인물들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머슴에서 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이끈 유태영 박사, 지적 장애 부모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이효찬 대표, 절대빈곤에서 80여 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이룬 김수영 작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매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의사 안수현 씨를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인물들 중 저희 비전 이름 팀이 두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호찬 대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정신지체 장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환경을 보냈지만 서빙 아르바이트로 SNS 스타가 되어 지금 강연 활동도 하고 계시고 사업에도 큰 성공을 거두어셔서 지금 전국에 체인점이 약 한 30개가 넘는 걸로 지금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예.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작가님을 만나는데요. 마을회관을 빌려 살았던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자살할 마음을 돌이켜 공부하고 도전 골든벨이라는 경연 프로에서 이제 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 골드만삭스라는 거대 기업에 들어가고 현재는 세계를 무대로 83가지 자신의 꿈을 도전하고 CEO이자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도전 의식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두 인물을 만나고 난 후 도전 목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9시간 한라산 등반, 패러글라이딩, 자기개발 프로젝트, 영어 스피치, 봉사활동 등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도전과 성취는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9시간에 걸쳐 해발고도 1950m 한라산에 등반을 해보았는데요. 왕복 9시간이라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팀원들 서로 모두 힘이 되어 성공하고 난 후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가실게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소년들이 도전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해볼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미래상을 영어로 작성하여 스피치 대회에 참가해 보았는데요. 글 쓰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실제로 참가하고 난 후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Hi, my name is Cho Seung-hoon, who is interested in challenging my limits and trying new things.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m 상공에서 활공에 내려오는 패러글라이딩에도 도전해 보았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있던 두 친구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해서 모두 함께 뿌듯한 성취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영상 보여주세요. 다음은 각자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를 진단해 개별 목표를 정하고 4주 동안 자기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발굽혀펴기, 글씨체와 발음 교정, 일주일 목표 세우고 실천하기, 부정적인 말투 교정하기 등을 해보았는데요. 4주 뒤 성실히 임한 친구는 큰 성취감을 느꼈고 아닌 친구들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타인을 돕는 데서 오는 만족감은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다. 남을 돕거나 돕는 것을 보기만 해도 면역력과 만족감이 오르는 마더 테레사 효과가 이를 말해줍니다. 저희는 장애인 쉼터에 지속적으로 봉사를 받고 연말에는 기부 물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헌혈에도 참가함으로써 타인을 돕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예전보다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요인보다 청소년들의 내적 마인드가 과거보다 더 연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마인드는 첫째, 긍정적인 상황 분석력과 둘째, 자기 사랑과 인정, 셋째, 도전과 성취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상황 분석력은 역경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 가능한 상황으로 진단해내는 마음가짐입니다. 심리학자 베개의 이론에 의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 우울감에 쉽게 빠지고 정신질환이나 행동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과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캐롤라인 리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랑과 인정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 너그러운 마인드를 가지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퍼는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나 좌절을 겪더라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자존감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상황과 문제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주 우울감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도하고 성취하기입니다. 심리학자 맥 레오드는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때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해내고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전전투피질이 더욱 효율적으로 행동을 조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성취는 결국 성공과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 비전 이름팀은 지난 4개월 동안 도전과 성취를 지속하였습니다. 한라산 정상 등반, 독서 토론,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영어 스피치, 자기계발 프로젝트,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성취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전체 팀원에게 자존감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혼자였다면 하지 않았을 여러 도전들을 해보았습니다. 허무하게 보냈을 시간에 독서하고 여러 활동들을 해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생각이 변한 것이 저의 큰 소득이었습니다.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강한 그 마인드와 그 의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말투나 이런 행동 같은 게 되게 뭐랄까 긍정적이지가 않고 엄청 부정적이고 뭘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책들도 읽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진 인물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삶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약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결과물은 나오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자세를 임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되게 소중했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수능 중심의 교육 제도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도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 시스템에 상관없이 청소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일들을 지속한다면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장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직면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고 극복 가능하다고 믿는 마인드의 변화가 자존감을 높이는 첫 단추입니다. 지난 4개월간 자기 긍정과 성취감을 높이는 일들을 시도해보고 역경을 극복한 인물들을 만나보며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는 현재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처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는 것을 습관화시킬 때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몸소 보여주는 기성세대와 교사님들의 지도가 벌어진다면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에 더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 비전 이름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